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관련 없이 가장 조심해야 될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풍하고 이제 심장 질환. 다른 질환들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좀 만성적인 경과를 겪게 되면은 천천히 치료해 가면 되는데 중풍이나 심장 질환은 급성으로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살아남더라도 좀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풍은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되는 건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뒷골. 우리 드라마 볼 때 얘기했죠. 중풍 오면 어디 잡고 쓰러져요? 항상 뒷골 잡고 쓰러지죠. 네, 한강증이라는 여기가 목이 아니고요. 뒤통수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가 자꾸 막히면 머리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앞쪽으로 상수도처럼 이게 경동맥으로 피가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막히면 잘 안 나오니까 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출혈로 가느냐 경색 막히는 걸로 가느냐 그 차이죠. 근데 경색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자꾸 식곤증이나 하품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중풍 환자분을 봤는데 그분도 오셔서 하는 얘기가 뇌경색 환자셨는데 뇌경색이 오기 전에 보름 동안 하루 종일 하품을 했다고. 그게 전조증이죠.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 하품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품을 해도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머리에 있는 가스를 배출해내는 건데 그 가스를 다 배출하지 못하면은 그 가스가 이 미세혈관들을 막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몸에 가스가 차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트름, 방구, 하품이 있어요. 트름은 위에 찬 가스를 입으로 빼내는 거. 방구는 장에 있는 가스를 아래로 빼내는 거. 제일 나쁜 게 하품이죠. 가벼운 하품은 괜찮은데 지속되고 반복되는 하품. 머리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있어서는 안 될 가스들이 이산 가스들이 자꾸 찬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혈관이 터지는 건데 뇌압이 올라가면서 특히 어려서 코피 많이 흘렸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 자꾸 머리 아프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서 코피 흘리면 어떻게 가? 이비인후과 가서 지지죠.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압이 차면 어디로 터지겠어요? 약한 데로 터지게 되어 있는데 거길 자꾸 막아놓으면은 다른 데로 또 압이 차게 돼요. 그러니까 뇌나 눈, 코 이런 데 혈관들은 다 연결되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인데 뇌 혈관이 버티면서 코로 터지는 경우죠. 코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 굉장히 많이 코피를 쏟으면서 이 고비를 넘긴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코로 안 터졌으면 뇌로 터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눈으로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눈 충혈이 아니고 출혈인데 그러니까 눈 흰자가 빨갛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터져서 실제로 실핏줄이 터져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나마 뇌가 버티면서 코나 눈의 혈관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일로 터지고 있는 건데 이 압을 빨리 빼줘야 돼요. 근데 압을 빼주지 않고 여기를 땜빵해서 막아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자꾸 뇌로 충격이 가다가 자꾸 충격을 받으면 뇌혈관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코피 많았던 사람이 나중에 두통이 자꾸 생기거나 뒷골이 뻑뻑하거나 아니면 뭐 눈이 빠질 듯한 증상 같은 거 그런 게 있게 되면 빨리 좀 치료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협심증이 좀 심해, 협심증은 이제 심장 혈관들이 막혀가는 거고 더 막히면 완전히 심근경색, 심장 마비가 되는데 이 젊은 분들 중에도 적잖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심장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건데 심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임상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첫째가 두근거리고 불안한 거, 두 번째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 숨이 그러니까 들어가다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품 자꾸 한숨 쉬게 되는 거. 예, 그리고 가슴의 통증, 가볍게는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다가 심해지면은 그 통증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더 심해지면 통증의 강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뻐근하고 묵직하고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고 통증의 길이도 시간도 좀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근거리고 불안한 거는 심해져도 이게 협심증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두근거리고 불안한 게 심해지면 나중에 약간 공황장애 쪽으로 가게 되고요. 예,
가슴이 답답한 게 한숨 자꾸 심하게 나든지 아니면은 그 통증이 있는 건 심해지면 협심증을 오게 되죠. 그 협심증 심하게 오시면 바로 이제 가서 응급으로 스텐트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텐트도 나중에 오래되면 또 약해지니까 새로 또 박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학의 발달로 덜하긴 한데 그래도 평상시에 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꾸 나온다든지 흉통이 자꾸 심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어느 저기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그 심장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었던 환자들 중에 80%가 5년 정도 지나면은 발병을 한다고. 예. 다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가장 정확한 진단 기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 사람 몸이 정확한 진단 기계예요. 내가 느끼는 것들 있죠. 자꾸 불편하다고.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못 찾아낼 뿐인 거지. 그게 심리적으로 오는 거든 육체적으로 오는 거든 내가 자꾸 불편한 게 있는데 회복도 그 차도가 없으면 빨리 다른 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하죠. 사실 저도 작년에 제 고향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었는데 아까 그 폐 관련해서 근심 걱정도 많지만 심장성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자꾸 답답함이 느껴져요.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오게 된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심장에 자꾸 스트레스 주게 되고 심장의 혈관들이 자꾸 이제 막히게 되는 게 나오죠. 예. 그리고 비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아까 몸매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데가 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인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몸매 라인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데가 나오면서 자꾸 라인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몸이 좋을 때는 이 그러니까 근육하고 지방이 있잖아요. 몸이 좋을 때는 혈액이 자꾸 근육 쪽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근육이 자꾸 위주로 발달이 되고 지방은 크게 발달을 안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은 근육으로 가야 될 피가 자꾸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은 자꾸 빠지게 되고 지방은 자꾸 커지게 되죠.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맨날 그 인바디 체크하죠. 그럼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자꾸 많아지게 되고 그 지방이 쌓이다가 더 심해지면은 셀룰라이트가 되는 거. 지방이 두툼해지죠. 그죠? 두툼해지고 집으면 아파지게 되고. 근데 아까 제가 냉적 설명하면서 비만 잠깐 얘기했었는데 똑같아요. 이 냉해지면 자꾸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되게 추운 지역 사람들 있죠, 그죠? 북쪽 지역 사람들, 예, 북유럽이라든지 뭐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체구가 큰 편이고 뜨거운 지역 사람들,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작은 사람들이 많죠. 마르고 작은 거. 예. 마찬가지 곰도 북극곰이 제일 커요. 예. 항상 찬 거는 부피가 커지게 돼 있죠. 물을 얼려보면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 질환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포진도 자꾸 병명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대상포진 같은 건 뭐예요? 일종의 화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대상포진 안 걸려도 뜨거운 거 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포 잡히면서 물집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통증 생기고 똑같아요. 그럼 대상포진은 뭐냐면은 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어딘가가 과하게 뜨거워진 거예요. 그쪽으로 뜨거워진 쪽으로 내 몸의 체온이 너무 그러니까 체온으로 측정은 안 되겠지만 그쪽으로 터져나온 거지 열이. 그래서 그쪽으로 피부에 이제 화상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수포도. 예. 거기가 그만큼 뜨거워져 있다는 얘기는 또 어딘가는 그만큼 차가워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 그림으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목욕탕에 가면 욕조가 있죠, 그죠? 대중탕이 그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이 섞여서 따뜻한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 가운데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찬물이 나오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차가워지고 예, 뜨거운 물이 나오는 쪽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이게 섞이면 따뜻한 물로 될 건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뭐 물리 시간에 배운 그 열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딘가가 차가워져 있다면은 어딘가가 많이 뜨거워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부위의 열을 빼주면은 마찬가지로 그 대상포진도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 뭐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나 이제 독감 같은 건데 제가 보는 견해예요. 바이러스는 항상 공기 중에 떠다녀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한테 들어오냐. 그래서 독감이 유행하고 뭐 메르스가 유행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은 열성 질환들이에요.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독감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꼭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제 생각에 뜨거운 환경에서 잘 서식하는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크게 뜨겁지 않을 때는 얘네가 안 들어와요.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몸이 병적으로 안 좋아져서 굉장히 뜨거워지면 이제 얘네가 살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몸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열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꺼주면은 얘네가 이제 살만한 환경이 아니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약들을 안 쓰지만 그런 병들이 독감이나 대상포진 이런 게 치료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좀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균이 발견될 수 있어요. 발견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균이 원인인 거랑 균이 들어온 거랑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손톱 무좀, 발톱 무좀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화초 시든 거. 화초 물 안 주면 누렇게 뜨면서 자꾸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 있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피가 돌긴 도는데 적정 필요한 양만큼 피가 안 돌면 거기가 어떻게 되게 점점 더 말라가요. 네. 그래서 말라가면서 그 세포가 자꾸 이제 각질화되는 거죠. 죽은 세포가 되면 세균이 분해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현미경이나 검사를 해보면 그게 이제 검출은 되겠지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좋게 해주면은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